여든 살을 바라보는 황혼의 언저리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여인의 심장이 다시금 낯선 온기로 물들기 시작했다. 고요히 잠들었던 육감은 옆집 젊은 남자의 그림자, 우연한 손길 한 번에 거친 파도처럼 일렁였다. 63년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금기의 욕망이 매일 밤 창문을 넘어 스며드는 그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순희 씨는 오래된 앨범 속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 63살, 남편과 사별한 지 어언 20해. 두 아이는 저마다의 가정을 꾸려 타지에서 자리를 잡았다. 텅 비어버린 집에는 늙은 그녀와 시계 초침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TV 드라마의 웃음소리만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거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도 그녀의 눈에는 그저 먼지 날리는 공허함만 비칠 따름이었다. 아침 대바람부터 시작되는 일과는 남이 보면 고될지언정 그녀에겐 유일한 리듬이었다. 밥 짓고, 빨래하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일, 이 모든 행위는 오로지 어머니이자 할머니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몸짓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순희가 아니었다. 늘어진 살결과 주름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것은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 또는 누군가의 할머니일 뿐이었다. 한때 자신도 꿈 많고 사랑받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남편이 떠나던 그날, 그녀 안의 여인도 함께 죽어버렸는지도 몰랐다. 정오를 넘어서면 집안에는 쥐죽은 듯 고요가 내려앉았다. 간혹 걸려오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가 그나마 그녀를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늘 똑같은 질문과 늘 똑같은 대답. 그럼, 잘 지내지. 너희나 잘 살면 그만이다. 그녀는 혹여라도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면 자식들이 걱정할까, 짐이 될까 싶어 애써 태어난 척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들의 바쁜 일상에 자신의 쓸쓸함 따위는 보태고 싶지 않았다. 늦은 오후가 되면 그녀는 홀로 시장에 가 장을 봤다. 두부 한 모, 생선 한 마리, 시든 채소 몇 줌. 이제는 익숙해진 소량의 식재료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문득 옆집에서 흘러나오는 활기찬 음악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얼마 전 이사온 젊은 총각 지훈 씨네였다. 젊은 남자의 기척이 이웃으로 들어온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어쩌다 마주치면 늘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얼굴이 참 반듯했다. 그녀는 그저 자식 같은 아이라고 생각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양, 묘한 든든함마저 느꼈다. 저녁 식사는 늘 그녀에게 고독의 정점이었다. 덩그러니 놓인 밥상머리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 텅 빈 공간이 으스스하게 느껴지곤 했다. 반찬을 조금씩 덜어 먹으며 문득 밥알을 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늙고 외로운 사람이었나. 젊은 시절 남편과 자식들로 북적였던 밥상머리는 이제 아스라한 추억 속에나 존재했다. 밤이 깊어지면 고독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넓은 침대가 마치 그녀를 집어삼킬 듯 텅 비어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토록 넓게 느껴지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습관처럼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드라마나 뉴스, 심지어 홈쇼핑 채널이라도 좋았다. 그저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잠시나마 이 고요하고 적막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채널을 돌리다 문득 불 꺼진 옆집 지훈 씨네 창문을 바라보았다. 저 젊은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잠이 들었을까? 아니면 밤늦도록 뭔가를 하고 있을까? 찰나의 호기심이 스쳤지만 이내 나이든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늙으면 죽어야지에 그녀는 스스로를 타박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눈을 감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훈 씨와의 교류는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그저 담벼락을 사이에 둔 가벼운 인사가 전부였다. 그러다 한 번은 지훈 씨가 택배 상자를 들고 낑낑거리는 그녀를 보고는 성큼 다가와 도와주었다. 아이고, 순희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단단한 팔뚝이 눈앞에 스쳤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괜찮은데? 순희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이미 상자를 번쩍 들어 현관 안까지 옮겨다 주었다. 그의 등에서 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젊은 남자의 땀 냄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나 묘하게 친숙한 듯한 그 냄새에 순희 씨는 잠시 멍해졌다. 그저 고맙다는 말 외에는 어떤 표현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훈 씨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흔들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잊고 있던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박동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마당에 시든 국화 화분을 보고 물을 주러 나갔다. 그때 옆집 마당에서도 인기척이 났다. 지훈 씨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잡초를 뽑고 있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는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어 헤친 채 땀을 흘리고 있었다. 드러난 그의 목덜미와 팔뚝에는 젊고 단단한 근육들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건강한 젊음의 에너지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순희 씨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흙먼지를 털어내며 잠시 허리를 펴더니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순희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지훈 씨도 좋은 아침.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불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낯선 열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다. 그녀는 물뿌리개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다가 화분에 물을 쏟아붓듯이 부어버렸다. 과하게 젖어버린 국화 화분이 축 늘어져 버렸다. 내가 왜 이럴까? 이순희 씨는 스스로에게 질책했다. 나이 63살 먹은 할머니가 젊은 총각 몸에 눈길을 주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수치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한 번 인식된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지훈 씨의 삽질 소리,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조차 그녀의 신경을 자극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섰다. 쭈글쭈글한 피부와 늘어진 턱선을 바라보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난 그저 늙은 할머니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듯이 속삭였다. 착각하지 마라, 순이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작은 파동까지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지훈 씨가 마당에서 땀 흘리던 모습과 묘하게 친숙했던 그의 땀 냄새를 떠올리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감각의 작은 균열이 그녀의 고요했던 삶에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다. 낡은 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리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며칠 뒤 순희 씨는 지훈 씨에게 줄 김치찌개를 끓였다. 지난번 무거운 택배 상자를 옮겨다 준 것에 대한 작은 답례였다. 그저 자식 같은 아이 제게 주는 정성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평소보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간을 맞추는 손길에는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며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늘 입던 낡은 작업복 대신 조금 더 깨끗한 생활 한복을 꺼내 입었다. 내가 왜 이럴까? 작게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잊었던 설렘이 희미하게 일렁였다. 따끈한 김치찌개 냄비와 반찬 몇 가지를 쟁반에 담아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옆집 대문을 향했다. 심장이 괜스레 빠르게 뛰었다. 마치 젊은 시절 남편에게 첫 도시락을 건네주던 때처럼 어색하고도 떨리는 발걸음이었다. 배를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운동복 차림의 지훈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땀으로 살짝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활기로 가득했다. 순희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명랑하고 우렁찼다. 별일은 아니고 지난번 고마웠는데 대접할 기회가 없어서 찌개 좀 끓여봤네. 마침 김치도 있고 해서 순희 씨는 쟁반을 내밀며 시선을 피했다. 지훈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봐, 찌개요.
할머니 음식 솜씨 좋으시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며 활짝 웃었다. 그의 웃음은 늘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밝게 만들었다. 그는 쟁반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더니 문득 그녀의 손을 스쳤다. 짧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훈 씨의 손끝에서 전해진 미지근한 온기가 순희 씨의 손등을 타고 삽시간에 심장까지 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뺐다. 별 말씀을. 싱거울까 모르겠네. 가서 맛있게 먹어요. 순희 씨는 서둘러 말하고 뒤돌아섰다. 그의 집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손등에 남아있는 희미한 온기와 함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거세게 일렁였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그녀는 마당 한편에 피어있는 붉은 동백꽃을 바라보았다. 마치 저 꽃처럼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자신의 무언가가 뒤늦게 피어나려 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순희 씨는 평소처럼 밥상에 앉았지만 찌개는 한 술도 뜨지 못했다. 내내 지훈 씨가 찌개를 맛있게 먹을지 혹시 너무 맵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번잡했다. 왠지 모르게 옆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조차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 씨였다. 할머니, 찌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 2공기나 뚝딱 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그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에서도 생생하게 들려왔다. 순희 씨는 그의 칭찬에 귀까지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고, 뭘. 젊은 사람이 입맛에 맞았으면 됐지. 그녀는 애써 무덤덤한 척 대답했다. 할머니 덕분에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혹시 다음에 제가 저녁이라도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그의 마지막 질문에 순희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녁 대접이라니? 무슨 의미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괜찮네. 그녀는 황급히 거절했다. 에이, 괜찮긴요. 제가 사양하시는 거 아니까? 그럼 다음에 꼭 제가 대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훈 씨는 순희 씨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순희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사 대접이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며 묘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젊은 남자와 단둘이 하는 식사, 마치 데이트 같은 느낌이었다. 미쳤지, 순희야. 너 나이 63살이야. 무슨 데이트? 그녀는 다시금 스스로를 비난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지훈 씨의 밝은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좀처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 후로 지훈 씨는 더욱 살갑게 굴었다. 마당에 무성한 잡초를 뽑아주겠다며 먼저 나서기도 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던 그녀를 멀리서 보고는 달려와 대신 들어주기도 했다. 한 번은 순희 씨의 집 부엌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그가 불쑥 찾아와 능숙하게 고쳐주었다.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로 더러워진 배수구를 말끔하게 청소하며 지훈 씨는 연신 괜찮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커다랗고 단단한 손이 배수구 안을 드나들 때마다 순희 씨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아이고, 지훈 씨 아니었으면 내가 며칠을 고생했을지 몰라. 정말 고맙네. 별말씀을요, 할머니.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지훈 씨는 허리를 숙여 막힌 배수구를 뚫고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으며 땀으로 살짝 젖은 작업복 너머로 건강한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듯했다. 순희 씨는 무심코 그의 등 근육을 바라보다가 불쑥 솟아오르는 감각에 화들짝 놀라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비누 향과 땀 냄새가 좁은 부엌 공간에 가득 차는 듯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 지훈 씨가 허리를 펴며 밝게 웃었다. 정말 수고했네. 뭘 해줘야 하나? 순희 씨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뭘 해주시다니요.
할머니 김치찌개 한 번 더 끓여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싱긋 웃으며 순희 씨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진 점고 뜨거운 온기가 순희 씨의 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심장이 그의 손길에 녹아내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당황하여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지훈 씨는 수돗물로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아, 좀 땀이 나네요. 할머니, 잠시만 이리 와보세요. 그는 갑자기 순희 씨를 향해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가리켰다. 순간 균형을 잃은 순희 씨는 휘청였다. 좁은 부엌 공간에서 몸을 피할 새도 없이 그녀는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할머니, 지훈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고 다음 순간 순희 씨는 그의 단단한 팔에 안겨 있었다. 그의 팔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의 몸은 그의 품에 완전히 포개졌다. 뜨거운 그의 체온이 얇은 옷깃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머리칼에 닿았고 땀과 비누 향이 뒤섞인 젊은 남자의 채취가 그녀의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다. 순희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격렬하게 뛰었다.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니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각이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자신의 등에 맞닿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의 체온과 근육의 윤곽을 기억하려는 듯 떨렸다. 등줄기에는 섬뜩한 전율이 흘렀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뒤엉켜 그녀의 머릿속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지훈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순희 씨는 간신히 눈을 뜨고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의 팔은 여전히 그녀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부엌 벽 타일만 응시했다.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네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지훈 씨는 그녀가 완전히 균형을 잡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팔을 풀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팔을 살짝 붙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망설임이 서려 있는 듯 보였다. 순희 씨는 그의 눈빛을 피하며 자신의 팔을 뺐다. 미안하네. 내가 부주의해서.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중얼거렸다. 천만에요. 제가 물장난을 해서 죄송하죠.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제가 실수해서. 지훈 씨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더 머물렀다가는 자신의 추한 본심이 들킬 것만 같았다. 할머니가 어린 손잡벌되는 젊은이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난 정말 짐승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책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난 마저 정리할 테니. 지훈 씨는 이제 들어가 봐. 순희 씨는 서둘러 지훈 씨를 내보내고 부엌 문을 닫았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격렬한 심장 소리와 함께 부엌 안을 울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희 씨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다. 방금 전 그의 품에서 느껴졌던 체온, 단단한 근육의 감각, 젊은 남자의 땀 냄새가 온몸의 감각을 지배하는 듯 했다.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몸의 모든 세포들이 그의 손길에 의해 일제히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수치스러웠다. 자신은 이미 환갑을 넘긴 과부인데 이제 막 30을 바라보는 젊은 청년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끔찍했다. 미쳤어. 미쳤어.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듯이 쓰다듬었다. 정신 차려, 순희야. 넌 그저 늙고 추한 할머니일 뿐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한번 발현된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품은 그녀에게 잊었던 안정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끌림을 선사했다. 마치 텅 비어있던 자신의 삶에 벼락처럼 내리꽂힌 한 줄기 섬광 같았다.
그 순간의 격렬함은 그녀의 모든 이성과 도덕적 잣대를 마비시켰다. 그날 밤 순희 씨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눈을 감아도 방금 전 지훈 씨의 품에 안겼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의 체온, 그의 숨결, 그의 냄새.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녀의 기억을 헤집었다. 그녀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젊은 시절에도 남편에게 이토록 강렬한 육체적 끌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의무이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늙고 병든 몸으로 아들 같은 젊은이에게 이토록 추악한 욕망을 품다니.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옆집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훈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잠들었을까? 아니면 그녀를 떠올리고 있을까? 그럴 리 없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그저 순진한 청년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혔던 찰나의 망설임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와 같은 미묘한 감정을 그도 느꼈던 것일까? 금기된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순희 씨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와 초췌한 얼굴. 쭈글쭈글한 목덜미와 늘어진 팔뚝. 이것이 바로 그녀의 현실이었다. 추하다. 순희야. 추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혐오감 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내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눈물은 수치심 때문일까? 아니면 잃어버렸던 자신을 마주하게 된 슬픔 때문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메말랐던 눈물샘이 다시금 터져나왔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지훈 씨가 나타났다. 그는 늘 웃고 있었고 그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현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다시금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순희 씨의 마음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지훈 씨는 그날 이후로도 변함없이 순희 씨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오히려 그녀를 마주칠 때면 더 환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순희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 그날 부엌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사고였을 뿐일까? 아니면 그는 순희 씨의 미묘한 감정을 알아채고 일부러 더 담담하게 행동하는 것일까? 한 번은 지훈 씨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는 순희 씨를 향해 다가왔다. 할머니, 제가 며칠 뒤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울 것 같아요. 아이고, 멀리도 가네. 조심히 잘 다녀와야지. 순희 씨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출장 소식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묘하게 허전하게 만들었다. 일주일이라니. 꽤 긴 시간이었다. 네, 할머니. 혹시 집 비운 동안에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라도 도와드리게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아이고, 괜찮네. 그리고 할머니, 이거요. 지훈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순희 씨에게 내밀었다. 안에는 직접 구운 것처럼 보이는 작은 쿠키 몇 개가 들어있었다. 제가 어젯밤에 심심해서 구워봤는데 할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할머니 생각나서 드려요. 순희 씨는 그의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내 생각나서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금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게 선의를 담고 있었지만 순희 씨는 그 속에서 묘한 특별함을 읽어내려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수치스러웠다. 아이고, 지훈 씨가 이런 걸 다 만들고. 고맙네. 우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쿠키 봉지를 받아 들었다.
쿠키에서는 달콤하고 따뜻한 버터 향이 풍겨나왔다. 그 향은 마치 그의 존재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지훈 씨가 출장을 간 일주일 동안 순희 씨의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마치 그 고요함 속에 지훈 씨의 부재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훈 씨의 빈 마당을 바라보았고 밤에는 불 꺼진 그의 창문을 응시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그녀는 그의 체온과 땀 냄새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가 준 쿠키를 아껴 먹으며 달콤한 맛 속에서 그의 다정한 눈빛을 다시 그렸다. 그녀는 그 일주일 동안 잊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과 싸워야 했다. 거울을 보며 늘어진 살결을 한탄했고 젊은 시절의 사진을 꺼내보며 자신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추억했다.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부질없는 상상이지만 그녀는 그 상상 속에서 잠시나마 행복했다. 그리고 동시에 지훈 씨에게 느끼는 감정의 깊이에 스스로 경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분명히 육체적인 끌림과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 구원 같은 감정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훈 씨가 돌아오던 날, 순희 씨는 아침부터 괜스레 마음이 들떴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꽃 화분에 물을 주며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치 남편이 오랜 출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새댁처럼 말이다. 오후 늦게 익숙한 차 한 대가 옆집 대문 앞에 멈춰섰다. 지훈 씨였다. 그는 피곤한 기색 없이 밝게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저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네. 출장 잘 마치고 왔나 보네. 우순희 씨는 저도 모르게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지훈 씨는 짐을 내려놓고 잠시 후 순희 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출장 가서 할머니 생각나서 작은 선물 사왔어요. 봉투 안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비누 세트가 들어 있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풍겨나왔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나. 비싼 건데 순희 씨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쓰시고 피로 푸세요. 그는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며 순희 씨의 손에 비누를 쥐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금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감각은 순희 씨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지훈 씨는 비누 세트를 건네주며 잠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고 묘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순희 씨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려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착각일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고맙네, 지훈 씨. 그럼 어서 들어가서 쉬어. 피곤할 텐데. 지훈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순희 씨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젊고 활기찼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지훈 씨가 준 비누로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라벤더 향이 욕실 가득 퍼졌다. 그녀는 잊었던 자신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늘어진 살결과 주름진 피부. 한숨이 나왔지만 그의 비누 향 속에서 묘한 위로를 얻는 듯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몸에서는 은은한 라벤더 향과 함께 그의 채취가 섞인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치 그의 품에 안긴 듯한 착각. 그녀는 낡은 속옷 대신 젊은 시절 입었던 비단 잠옷을 꺼내 입었다. 부드러운 감촉이 살결에 닿자 묘한 설렘이 밀려왔다. 잠옷이 흘러내려 어깨선을 드러내자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순희 씨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붉어진 볼과 촉촉한 눈빛. 잠들었던 여인이 깨어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비단 잠옷을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몸은 이미 잊었던 감각에 지배당하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희미하게 지훈씨네 집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그의 집을 응시했다. 텅 빈 밤하늘 아래 두 집은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홀로 밤늦도록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젊은 남자의 따뜻한 손길과 채취, 그리고 잊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 그것은 그녀의 고요했던 삶에 내던져진 거대한 파문이었다. 새벽 3시, 낡은 시계가 다시금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재촉하듯 울렸다. 지훈 씨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순희 씨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라벤더 향 비누로 씻어낸 몸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지만 그 향은 오히려 잃었던 감각을 더 생생하게 일깨우는 듯했다. 비단 잠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자신의 모습에 수치스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낯선 열기로 달아오르는 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잠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욕망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 나와 꽃에 물을 주었다. 지훈 씨는 출장으로 쌓인 짐을 정리하는지 옆집 마당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그는 늘 그랬듯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럼, 덕분에 잘 잤네. 지훈 씨도 출장 피곤할 텐데 일찍부터 부지런하구먼.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심장은 그가 건넨 말 한마디에도 요동쳤다. 그의 말 속에 혹시 어떤 다른 의미라도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금기된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부엌에서의 충돌은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긴장감으로 남아있었다. 순희 씨는 지훈 씨를 마주할 때마다 눈을 피하거나 서둘러 자리를 뜨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일상을 지배했다. 밥을 먹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심지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의 얼굴과 그날의 감각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미쳤어, 순희야. 정신 차려. 넌 늙은 할머니일 뿐이야. 그러나 이성의 끈을 놓을 때마다 본능의 파도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어느 날 오후, 순희 씨는 오랜만에 시내 미용실을 찾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유독 초라해 보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용사는 희끗한 머리카락을 염색해주고 늘 한결같았던 단발머리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파마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는 훨씬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어머니,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이젠 좀 웃고 다니세요. 예쁜 얼굴 다 가려지잖아요. 미용사의 칭찬에 순희 씨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잊었던 설렘이 작게 피어났다.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생생하게 빛나는 듯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대감이 번졌다. 혹시 지훈 씨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까?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퇴근길에 순희 씨를 발견하고는 늘 그랬듯 살갑게 다가왔다. 할머니, 머리 하셨네요. 훨씬 젊어 보이시고 예쁘세요. 아까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지훈 씨의 칭찬에 순희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시선이 마치 젊은 여자를 대하는 듯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뭘. 늙은이 머리 해봐야 늙은이지. 괜한 소리 하네. 그녀는 애써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지만 그의 칭찬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한 줄기 햇살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잃었던 미소를 찾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웃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장마가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쏟아져 내렸다.
순희 씨는 마당의 화분들을 처마 밑으로 옮겨놓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꿉꿉한 날씨 탓인지 몸이 찌뿌드드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옆집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지훈 씨는 전날 늦게 들어왔는지 미처 빨래를 걷지 못한 모양이었다. 저 젊은이 또 비 맞고 빨래 다 망치겠구먼. 순희 씨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빨래에 손을 대는 것은 내외하는 것이라 배웠지만 빗속에 젖어가는 지훈 씨의 옷가지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짠했다. 그녀는 결국 작은 우산을 들고 옆집 마당으로 나섰다. 굵은 빗줄기 사이를 뚫고 젖은 빨래들을 하나씩 걷어냈다. 젊은 남자의 티셔츠, 바지, 그리고 속옷. 묘한 감각이 손끝을 스쳤다. 그녀는 얼른 빨래들을 한데 모아 바구니에 담았다.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지훈 씨였다. 그는 막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머리로 문가에 서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아이고, 지훈 씨, 미처 못 걷었지? 빨래가 비를 다 맞아서 내가 좀 걷어줬네. 순희 씨는 얼굴이 붉어진 채 변명하듯 말했다. 아, 제가 어제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 일을. 지훈 씨는 서둘러 우산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순희 씨의 손에 들린 빨래 바구니를 받아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다시금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빗방울에 차가워진 그녀의 손등에 그의 따뜻한 손끝이 닿자 미세한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빗줄기가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빗속의 고요를 깨뜨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묘한 갈망을 담고 있는 듯했다. 순희 씨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읽어냈다. 할머니, 우산 안 쓰고 나오셨어요? 다 젖으셨네요. 지훈 씨는 우산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려주려 했다. 그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지만 순희 씨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빗물에 젖은 자신의 팔뚝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얇은 생활 한복이 빗물에 젖어 살결에 달라붙어 있었다. 순간적인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아니야, 괜찮아. 지훈 씨 빨래 내가 좀 가져가서 말려줄게. 눅눅하면 못 입으니까. 순희 씨는 서둘러 말을 마치고 지훈 씨의 손에서 빨래 바구니를 빼앗듯이 들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지훈 씨는 우산을 든 채 빗속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순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마당에서 걷어온 지훈 씨의 빨래를 자신의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그의 옷가지들, 특히 그의 속옷이 세탁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묘한 죄책감과 동시에 은밀한 쾌감을 느꼈다. 빨래가 다 되자 그녀는 그의 옷을 자신의 빨랫줄에 널었다. 빗물에 젖었던 그의 옷에서 비누향과 섞인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그 냄새는 그녀의 잃었던 감각을 다시금 자극했다. 그날 오후 내내 비는 그치지 않았다. 천둥번개가 치고 굵은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순희 씨는 널어놓은 지훈 씨의 빨래가 잘 마르지 않을까 걱정하며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지훈 씨였다. 그는 우산을 든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할머니, 제가 널어놓은 빨래 때문에 죄송해서요. 잘 마르고 있나 해서요. 아이고, 잘 마르고 있네. 걱정 말게. 순희 씨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천둥이 크게 울리고 정전이 되었다. 집 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순희 씨는 순간 당황하여 몸을 움츠렸다. 어둠 속에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손전등을 켜더니 순희 씨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괜찮아. 괜찮네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훈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어둠 속에서 그 온기는 순희 씨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훈 씨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심장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알 수 없는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세상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그날 부엌에서 있었던 일, 혹시 불편하셨나요? 순희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그 말은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니야. 괜찮네.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을 그녀는 황급히 부정했다. 할머니, 저는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눈빛을 희미하게 비췄다. 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과 동시에 묘한 갈망이 서려 있는 듯했다. 오랜만에 집밥도 먹어보고 옷도 누가 빨아주는 것도. 저는 사실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항상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은 순희 씨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의 외로움이 마치 자신의 외로움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잃었던 아들을 다시 만난 듯한 연민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였다. 지훈 씨,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 씨는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팔은 뜨겁고 단단했다. 순희 씨는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기댔다. 따뜻한 그의 체온이 그녀의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천둥소리가 멀리서 낮게 울렸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의 말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과 위로,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이성과 도덕적 잣대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의 따뜻한 품, 그의 외로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내비친 묘한 감정들이 그녀의 모든 방어막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짧고 떨리는 입맞춤이었다. 지훈 씨는 처음에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이내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입술에 깊게 키스했다. 그의 입술은 뜨겁고 부드러웠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순희 씨의 욕망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부여잡고 그의 키스에 응했다. 어둠과 빗소리만이 가득한 집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탐했다. 지훈 씨는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늘어진 살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순희 씨의 몸은 전율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오랜 시간 잃었던 여성으로서의 생생한 감각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었던 젊음과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의 숨결, 그의 채취, 그의 모든 것이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했다. 지훈 씨는 그녀를 안아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넓은 침대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침대에 눕는 순간 순희 씨는 잠시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난 할머니인데. 하지만 그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지훈 씨. 나. 너무 오래 혼자였어. 지훈 씨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는 속삭였다. 저도.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의 말은 그녀에게 허락이자 구원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멀리서 천둥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는 밤이었다. 어둠 속에서 잃었던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어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여인이 그의 품 안에서 다시금 뜨겁게 깨어났다. 그 밤은 죄책감과 동시에 세상 그 어떤 달콤함보다 강렬한 구원의 밤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의 존재만을 갈구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지난밤의 폭우와 천둥소리가 무색하게 고요했다. 순희 씨는 옆에서 깊이 잠든 지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길게 뻗은 속눈썹과 단정한 콧날, 반쯤 벌어진 입술 사이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젊은 남자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은 그녀에게 낯선 평온함을 선사했다. 어밤, 그녀의 몸과 마음을 휩쓸었던 격정의 파도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져 있었다. 그러나 잠잠함 속에는 새로운 파동이 일렁였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사라진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는 묘한 행복감과 동시에 아득한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이성의 목소리는 희미해졌고 대신 오랫동안 잃었던 나 자신을 찾았다는 본능의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순희 씨는 지훈의 곁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햇살이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어진 살결과 주름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이 손으로 그의 젊고 단단한 몸을 어루만졌고 그의 숨결이 이 살결에 닿았다. 잊었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붉게 상기된 얼굴과 촉촉하게 빛나는 눈, 지난밤 눈물로 젖었던 자리가 무색하게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돌았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꽃봉오리처럼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는 듯 했다. 지훈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그녀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안방을 빠져나왔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밥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는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과 달랐다. 콧노래가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고 지훈을 위해 끓이는 김치찌개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 얼마 후 지훈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깊이 잠든 사람 특유의 개운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순희 씨를 발견하고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순희 씨는 돌아보지 않은 채 김치찌개를 젓고 있었다. 일어났네. 밥 먹을 시간 됐어.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지훈은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뜨거운 그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순희 씨는 움찔했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품에 안기자 잃었던 안정감이 다시 찾아오는 듯 했다. 할머니,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기억을 고스란히 되살리는 듯 했다. 그럼,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그녀의 허리에서 팔을 풀고 물러섰다. 아침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식탁으로 향했다. 그날 아침 식사는 두 사람에게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은밀한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순희 씨는 지훈이 밥을 먹는 동안 그의 얼굴을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맛있게 밥을 먹었고 가끔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더 이상 자식 같은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어밤의 기억을 공유하는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모가 담겨 있는 듯 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순희 씨와 지훈의 관계는 은밀하고도 뜨겁게 지속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지훈은 자연스럽게 순희 씨의 집으로 넘어왔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온전히 몰두했다. 순희 씨는 지훈과의 관계를 통해 잃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았다. 그의 손길과 그의 체온은 그녀에게 잊었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다시 예쁜 옷에 관심을 가졌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늘 우울했던 표정 대신 잔잔한 미소를 머금는 시간이 늘어났다. 지훈 또한 순희 씨에게서 깊은 위안을 얻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들을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순희 씨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를 보듬어 주었다. 그는 순희 씨의 품에서 어머니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을 느꼈다. 할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순희 씨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다. 이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깊은 정서적 교감이었다. 그러나 행복의 그림자 뒤에는 늘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순희 씨는 낮 동안 지훈을 마주칠 때면 혹시라도 자신의 얼굴에 엇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어 조마조마했다. 동네 사람들과 눈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괜히 고개를 돌리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그녀를 향해 순희 씨, 요즘 얼굴에 꽃이 피었네 그려. 좋은 일 있어? 라고 말을 건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별말씀으려 할머니. 그저 나이가 드니 주름만 늘어나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특히 큰아들과 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순희 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훨씬 밝아지셨어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 반, 의심 반의 뉘앙스가 섞여 있는 듯했다. 별일은? 너희들 잘 지내니? 난 그저 잘 지내지. 아니, 요즘 어머니가 부쩍 젊어지신 것 같아서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죠? 이번에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순희 씨는 그들의 질문이 마치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느껴져 등골이 서늘했다. 자식들의 눈에는 자신이 그저 늙은 어머니이자 과부로 남아있어야 했다. 그들에게 여인으로서의 욕망을 품는 어머니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일일 터였다. 그녀는 혹여라도 자신의 행복이 자식들에게 수치스러운 길이 될까 두려워 행복을 감추는데 급급했다. 어느 날 오후, 순희 씨는 마당의 화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옆집 담벼락 너머에서 지훈의 친구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지훈아. 너 요즘 연애하냐? 얼굴이 아주 활짝 피었다. 나. 무슨 연애야? 그냥 좀 괜찮은 일 생겨서 그래. 지훈은 얼버무리는 듯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들뜸이 묻어 있었다. 에이, 거짓말 마. 내가 요즘 그 할머니, 아니, 옆집 순이 할머니네 집에서 자주 밥 먹고 그런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야,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냐? 얘야, 말 조심해. 우리 할머니 같으신 분이야? 푸하. 할머니. 내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굴었냐? 아무튼 뭔가 수상해. 요즘 내가 어쨌든 수상하다니까. 친구들의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순희 씨의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소문.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구나. 그녀의 손에서 물뿌리개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지훈과 친구들의 대화는 순간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순희 씨에게로 향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놀라서 달려왔다. 순희 씨는 깨진 화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힐끔거리다가 이내야 우리 가자라며 자리를 피했다. 순희 씨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멸시와 비웃음을 읽어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관계는 결국 세상의 비난과 맞서야 하는 죄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날 밤, 지훈은 순희 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도 낮과는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 친구들이 생각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순희 씨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저 내 불찰이지.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지훈은 순희 씨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의 말은 순희 씨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세상의 시선과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순희 씨의 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순희 씨는 딸의 차가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지훈은 마침 그녀의 집에 있다가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재빨리 숨었다. 순희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현관으로 나갔다. 엄마, 잘 계셨어요? 왜 이렇게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제가 걱정돼서 왔죠. 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 섞인 표정이 더 강했다. 딸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눈으로 집안 곳곳을 훑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옆집 총각이 자주 들락거린다는 소문 들었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딸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순희 씨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대답해보세요. 제가 이상한 소문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엄마가 아무리 외로우셔도 이건 아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말 속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불신이 담겨 있었다. 순희 씨는 딸의 그런 시선과 말투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딸의 눈을 피한 채 애써 입을 열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저 걱정할 것 없어. 딸은 엄마의 말을 믿지 않는 듯 집안을 계속해서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지훈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낼 듯 날카롭게 움직였다. 순희 씨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겨우 딸의 팔을 잡았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걱정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순희 씨의 손을 뿌리쳤다. 제가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도 생각 좀 하세요.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어요. 딸의 말은 순희 씨의 귀에 박혔다. 체면. 그녀의 행복이 결국 자식들에게는 체면을 깎아내리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지훈이 숨어있는 곳에서 들려올 기척이 두려워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발각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딸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세상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으로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현실의 차가운 벽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순희 씨는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딸의 목소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뒤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딸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이 칼날처럼 순희 씨의 심장을 꿰뚫는 동안 지훈은 숨어있던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의 격앙된 목소리와 순희 씨의 절망적인 침묵은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가 아무리 외로우셔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외침은 그의 귓가에 반복해서 울렸고 그 말은 곧 자신을 향한 비난이자 세상의 차가운 시선임을 깨달았다. 그는 순희 씨가 겪는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져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 때문에 순희 씨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딸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차 소리가 끊기자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순희 씨는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딸에게서 막 쏟아진 상처와 수치심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다. 지훈은 그녀의 뒤로 다가가 말없이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이 닿자 순희 씨의 몸이 크게 움찔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게 깔려 있었다.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차마 흐느끼지는 못했다. 딸에게 들은 비난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어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죄송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지훈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낌은 순희 씨의 늙은 몸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고 등을 쓸어주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곁에 있어 주는 것뿐이었다. 나는 정말 못난 어미야. 순희 씨는 지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혼자였을 뿐이에요. 지훈의 위로에 순희 씨의 울음은 더욱 커졌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외로움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젊은 남자의 따뜻한 품은 그녀에게 잠깐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위로하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쏟아지는 비난과 수치심 속에서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순희 씨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훈의 얼굴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이 관계가 가져온 행복만큼 고통도 크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앉아 홀로 차를 마시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옆집 대문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큰아들의 차였다. 순희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딸의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들은 현관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순희 씨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소문이에요? 동네에 엄마가 옆집 젊은 총각이랑 놀아난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딸한테 듣고도 설마 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우리 체면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했다.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의 말보다 더 날카롭고 잔인한 아들의 비난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통곡하셨을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죠. 애들도 다 있는데. 엄마는 이제 그저 우리 어머니고 할머니일 뿐이에요. 아들의 마지막 말은 순희 씨의 모든 자존심과 존재감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이자 할머니여야만 했다. 여인으로서의 욕망은 추악하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아들은 순희 씨의 집을 샅샅이 뒤졌다. 마치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처럼 지훈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했다. 순희 씨는 아들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 모욕적으로 느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말에는 비난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는 순희 씨의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며 혹시라도 지훈의 물건이 남아있을까 싶어 눈에 불을 켰다. 결국 아들은 순희 씨의 방에서 그녀가 아끼던 비단 잠옷을 발견했다.
지난밤 지훈과 함께 입었던 바로 그 잠옷이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이런 걸 입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거 입고 대체 뭘 하려고 하세요? 아들은 비단 잠옷을 들어 순희 씨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순희 씨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게 발각되면 우리 집안은 끝이에요. 우리 엄마가 이런 추문을 만들다니.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말은 곧 세상의 판결과 같았다. 며칠 후 순희 씨의 딸과 아들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식탁에 앉은 두 자녀는 순희 씨를 앞에 두고 마치 재판관처럼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엄마, 옆집 총각과의 관계 언제부터였어요? 그리고 대체 왜 그러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대답 좀 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엄마가 그 남자한테 돈이라도 주셨어요? 아니면 그 남자가 우리 엄마 재산 보고?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자식들의 질문은 순희 씨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그저 늙고 추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여인으로서의 자신의 감정은 그들에게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엄마가 아무리 외로워도 이건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세요? 친구들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엄마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딸의 비난은 순희 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의 행복은 결국 자녀들에게 수치심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을 느꼈다. 늙고 추한 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어울려 집안의 체면을 더럽히는 괴물로 변해버린 듯했다. 그날 저녁, 순희 씨는 넋 나간 사람처럼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자녀들의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고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받은 라벤더 향 비누를 꺼내 들었다. 은은한 향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지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채취를 떠올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다. 나는 그저 늙고 추한 할머니일 뿐이야. 그녀는 다시금 스스로를 비하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훈이 순희 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자녀들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쓰여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자녀분들이 많이 화나신 것 같던데요. 순희 씨는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순희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다. 지훈은 순희 씨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순희 씨의 결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할머니,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 잊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순희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잃었던 자신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은 세상의 비난과 가족의 파탄이라는 대가 없이는 지속될 수 없었다. 지훈 씨. 미안해. 순희 씨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죄송하죠. 할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는 밤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지막 온기를 나누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지훈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평소처럼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식탁에 놓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침묵 속에는 지난밤의 아픔과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순희 씨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오늘 집을 정리하고 떠날게요. 순희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현실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잡을 수 없었다. 그의 행복을 위해서도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순희 씨는 자신의 집거실 창가에 서서 그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젊은 등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기 넘치던 마당은 이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저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왔다가 흔적만 남긴 채 떠나가는 듯 했다. 늦은 오후, 지훈이 순희 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저 이제 떠날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순희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지훈 씨. 잘 가, 그동안. 고마웠네. 순희 씨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이별의 아픔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그리고 이거요. 지훈은 종이 상자를 순희 씨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그에게 만들어주었던 김치찌개의 레시피, 그가 직접 구웠던 쿠키의 레시피, 그리고 그가 출장 가서 사왔던 라벤더 향 비누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지훈의 글씨로 쓰인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할머니께.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혼자였던 삶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무엇보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어머니 이상의 존재였고 여자 이상의 위로였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빨아주신 옷,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신 할머니의 마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영원히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디 할머니께서도 저와의 시간을 후회하지 마시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훈 드림 편지를 읽는 동안 순희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지훈 또한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그녀는 마지막 온기를 느꼈다. 지훈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어. 순희 씨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간신히 나왔다. 그녀는 그를 놓아주기 싫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지훈은 순희 씨를 품에서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순희 씨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그의 차는 익숙한 엔진 소리를 내며 옆집 대문을 빠져나갔다. 순희 씨는 마당에 서서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았다. 지훈이 떠나고 순희 씨의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순희 씨를 집어삼키는 공허함이 아니었다. 빈자리는 여전히 허전했지만 그 안에는 지훈과의 추억,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남겨준 살아있음의 감각이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남긴 비누를 꺼내 들었다.
라벤더 향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 향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비누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그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다시 피어올린 여성으로서의 생기였다. 순희 씨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과 늘어진 살결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거나 초라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지훈과의 사랑을 통해 되찾은 당당함과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잃었던 자신을 되찾았고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 기억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 순간들이 나를 살렸다. 순희 씨는 조용히 입을 열어 독백했다. 그녀는 여전히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힌 채 자신을 비하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작은 기적과 같은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황혼의 언저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순희 씨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지훈과의 사랑을 통해 다시금 색깔을 입었다. 그것은 세상이 규정하는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녀의 삶을 구원하고 그녀를 다시금 여인으로 피어나게 한 가장 순수하고 격렬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은 그녀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